한국 남자 집 현관에서 버스라는 말 한마디에 얼어붙었던 독일 귀족 여성이 결국 그 나라에 완전히 정착해버린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당황했지만 결국 한국의 매력에 완전히 빠지게 된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독일 귀족과의 엄격한 규율 속에서 자라온 그녀가 집 안의 따뜻함을 느끼는 순간 눈물을 흘렸다는 그 감동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더욱 놀라운 건 그 다음입니다. 절대 안 된다. 우리 가문의 딸이 그런 먼 나라로 갈 수는 없어. 라며 석 달간 한국행을 강렬하게 반대했던 100년 전통 독일 귀족 부모들이 결국 한국 남자를 직접 만난 후 이제야 안심이 된다며 완전히 마음을 바꾼 그 결정적인 순간은 무엇이었을까요? 한국 남자가 자신의 승진을 포기하면서까지 보여준 진심이 독일 아버지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현관문에서 시작되어 두 나라를 잇고 두 가족의 마음까지 완전히 바꿔놓은 이 놀라운 사랑과 감동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부유한 귀족의 삶이라고 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시나요? 화려한 저택에서 원하는 건 뭐든 가질 수 있는 삶? 하지만 저에게는 그런 삶이 감옥과 같았어요. 제 이름은 안나 폰 라인하르트입니다. 독일 바이에른주에 본거지를 둔 전통 귀족 가문의 외동딸로 태어났어요. 저희 가문은 100년이 넘는 전통을 자랑하는 라인하르트 테크라는 글로벌 전자기기와 산업기계 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제가 걸어야 할 길은 정해져 있었어요. 명문 사립학교를 졸업하고 하이델베르크 대학교에서 경영학을 전공한 뒤 자동으로 본사 전략팀에 배치되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공장에서 찍어내는 제품처럼 말이에요, 안나야. 넌 라인하르트 가문의 유일한 후계자란다. 우리 가문의 명예를 지켜나가야 해. 아버지는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머니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품위를 잃으면 안 돼. 항상 조심스럽게 행동해야 한다.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어요. 제가 18살 때였는데 친구들과 함께 록 콘서트에 가고 싶다고 했더니 어머니가 기절할 뻔하셨거든요. 라인하르트 가문의 딸이 그런 시끄러운 곳에 가다니. 절대 안 돼. 그때 저는 울면서 방에 틀어박혀 있었는데 결국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또 다른 기억도 있습니다. 대학교 때 평범한 남학생과 사귀게 되었는데 부모님이 알고 나서는 난리가 났어요. 그 남자 집안 배경이 어떻게 되는 거니? 우리 가문과 어울리지 않아. 결국 그 남자친구와 헤어져야 했고 그 후로는 연애 자체를 포기하게 되었어요. 심지어 제가 입는 옷까지도 통제받았어요. 한 번은 청바지에 티셔츠를 입고 나갔다가 어머니에게 혼이 난 적이 있어요. 귀족의 딸이 그런 옷을 입고 다니면 어떡하니. 그날부터 저는 항상 정장이나 원피스만 입게 되었습니다.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사귀고 싶은 친구들이 있었지만 부모님은 항상 그 아이 부모가 뭐 하는 사람이니? 라고 물어보셨거든요. 결국 저와 비슷한 배경의 아이들하고만 어울리게 되었는데 그들은 진짜 친구라기보다는 그냥 사회적 관계에 가까웠어요. 정말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제가 입어야 할 옷, 만나야 할 사람들, 심지어 웃는 방법까지도 모든 게 정해져 있었거든요. 25살이 된 지금까지도 제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동료들은 저를 보면서 아, 사장님 딸이구나 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제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어차피 자리가 보장되어 있으니까 라는 시선이었죠. 특히 기억나는 일이 있었어요. 제가 정말 열심히 준비한 기획안이 있었는데 회의에서 발표했을 때 한 부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역시 사장님 딸답게 아이디어가 참신하네요. 칭찬처럼 들렸지만 속뜻은 달랐어요. 제 능력이 아니라 제 배경 때문이라는 뜻이었거든요. 정말 서러웠습니다. 점심시간에도 혼자 먹는 경우가 많았어요. 동료들이 저를 의식해서 편하게 다가오지 못하더라고요. 한 번은 신입사원이 저에게 다가와서 선배님, 같이 점심 드실래요? 라고 했는데 옆에 있던 선배가 야, 조심해 사장님, 딸이야 라고 귓속말하는 걸 들었어요. 그 신입사원은 당황하면서 얼른 자리를 떴고 저는 또 혼자 점심을 먹어야 했어요. 내일 아침 일어나면서 생각했어요. 도대체 나는 왜 살고 있는 걸까? 제 인생이 정말 의미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남들이 정해놓은 길을 따라가는 로봇 같은 존재인지 헷갈렸어요.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거대한 저택에 혼자 앉아 있으면 정말 외로웠거든요.
부모님은 항상 바쁘셨고 친구라고 할 만한 사람도 없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제게 접근할 때는 뭔가 목적이 있는 것 같았거든요. 한 번은 정말 답답해서 발코니에 나가서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울었던 적이 있어요. 이게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일까?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걸까? 그때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그런데 작년 가을,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만남이 있었어요. 바로 한국에서 파견 온 주재원과의 만남이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였어요. 오전 9시에 회사에 도착해서 전략기획팀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오늘 한국 지사에서 온 담당자와 미팅이 있다고 했지. 속으로 생각하면서 말이에요. 솔직히 별 기대는 안 했어요. 어차피 딱딱한 비즈니스 미팅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한 남자분이 정중하게 일어나서 인사를 해주시더라고요. 안녕하세요. 한국 지사에서 온 정민수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 순간 정말 놀랐습니다. 지금까지 만났던 비즈니스 파트너들과는 뭔가 달랐거든요. 눈빛이 따뜻하고 미소가 진심으로 느껴졌어요. 독일 사람들은 대체로 차가운 편인데 이분은 정말 다르더라고요. 더 놀라운 건 민수 씨가 저에게 악수를 청할 때였어요. 다른 사람들은 보통 조심스럽게 접근하거나 과도하게 공손한 태도를 보이는데 민수 씨는 정말 자연스럽게 대해주시더라고요. 라인하르트 양,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국에서 많이 들었어요. 민수 씨가 말했을 때. 저는 무의식적으로 긴장했어요. 또 사장 딸이라는 걸 의식하고 있구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회의가 진행되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민수 씨는 제 의견을 정말 진지하게 들어주셨어요. 제가 제안한 마케팅 전략에 대해서도 정말 좋은 아이디어네요. 이 부분을 더 발전시켜보면 어떨까요? 라고 말하면서 함께 고민해 주셨죠. 처음이었어요. 누군가가 제 아이디어 자체에 집중해서 들어준 건 말이에요. 제 뒤에 있는 가문이나 재산이 아니라 순수하게 안나라는 사람의 생각을 존중해주는 느낌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민수 씨의 세심함이었어요. 회의 중간에 제가 목이 마른 것 같다며 물을 따라주시고 제 의견에 대해 그 관점은 생각하지 못했는데 정말 참신하네요 라고 말해주셨거든요. 이런 게 진짜 배려구나 싶었어요. 회의가 끝나고 민수 씨가 말했습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커피 한 잔 어떠세요? 독일 생활이 낯설어서 현지 사정을 좀 여쭤보고 싶어서요. 저는 잠깐 망설였어요. 지금까지 회사 사람들과 사적으로 만난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항상 품위를 지켜야 한다는 부모님 말씀 때문이었죠. 하지만 그때 민수 씨의 따뜻한 눈빛을 보니까 거절할 수가 없더라고요. 네, 좋아요. 제가 대답했을 때 민수 씨가 정말 환하게 웃으시더라고요. 그 미소를 보는 순간 제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이상했어요. 25살까지 살면서 이런 기분을 느껴본 적이 없었거든요. 회사 근처 카페에서 마신 그 커피 한 잔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민수 씨는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재미있게 들려주셨어요. K-팝, 한국 드라마,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정에 대해서 말이에요. 한국에는 정이라는 게 있어요. 마음으로 하는 배려라고 할까요? 가족 같은 느낌으로 서로를 돌봐주는 문화가 있습니다. 민수 씨의 설명을 들으면서 저는 깊이 감동받았어요. 그때 민수 씨가 한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저는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배경보다는 그 사람 자체를 보려고 해요. 안나 씨도 정말 좋은 분인 것 같아요. 정말 오랜만에 들어보는 말이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민수 씨 생각이 났습니다. 도대체 나는 왜 살고 있는 걸까? 항상 품고 있던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어요. 누군가가 진심으로 제 이야기를 들어주고 제 의견을 존중해주는 그 느낌. 그것이 바로 제가 그동안 그리워했던 거였어요. 장식품이 아닌 진짜 사람으로 대해받는 느낌 말이에요. 그때부터 제 하루하루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에 가는 것도 기대가 되고 민수 씨와 함께하는 프로젝트도 정말 즐거웠어요. 하지만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만남이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거라는 걸 말이에요. 그 커피 한 잔 이후로 제 일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는 내가 알던 남자들과 달랐어요. 섬세하고 따뜻했죠. 다음 날 아침 회사에 출근했을 때 민수 씨가 먼저 인사를 건네주셨습니다. 안나 씨. 안녕하세요. 어제 커피 정말 맛있었어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그런 자연스러운 배려가 정말 새로웠어요. 프로젝트 회의에서도 민수 씨는 항상 제 의견을 존중해주고 따뜻하게 웃어주셨어요. 제가 발표할 때면 고개를 끄덕이며 진지하게 들어주시고 정말 창의적인 아이디어네요 라고 격려해 주셨거든요. 특히 기억에 남는 회의가 있었어요. 제가 새로운 마케팅 전략을 제안했는데 다른 동료들은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민수 씨가 이 관점은 정말 참신해요. 한국에서도 이런 접근법이 필요한데 더 구체적으로 발전시켜보면 어떨까요? 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 순간 정말 감동받았어요. 누군가가 제 아이디어를 진심으로 인정해주는 느낌이었거든요. 일주일이 지나면서 저희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자연스럽게 함께 식당으로 향했고 업무 이야기에서 시작해서 개인적인 대화까지 나누게 되었어요. 독일에서 자라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이 뭐였나요? 민수 씨가 물어보셨을 때 저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진심을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제 삶은 모든 게 미리 정해져 있었어요. 제가 무엇을 원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죠. 제가 말하니까 민수 씨가 진지한 표정으로 들어주시더라고요. 정말 힘드셨겠어요. 하지만 안나 씨는 분명히 본인만의 멋진 색깔이 있으세요. 저는 그게 정말 아름답다고 생각해요. 민수 씨의 말을 들었을 때 제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그렇게 저는 처음으로 누군가와 자유롭게 웃으며 대화하는 기쁨을 느꼈습니다. 민수 씨와 이야기할 때면 시간 가는 줄 정말 몰랐거든요. 제가 무슨 말을 해도 진심으로 들어주시고 공감해주시고 때로는 재미있는 농담으로 웃게 해주셨어요. 2주일이 지난 어느 금요일 오후 민수 씨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혹시 주말에 시간 되시면 특별한 곳에 가보시는 건 어떨까요? 특별한 곳이요? 제가 궁금해하자 민수 씨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독일에도 한국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멋진 곳들이 있어요. 관심 있으시면 함께 가보실래요? 저는 잠깐 망설였어요. 부모님이 알면 분명 반대하실 텐데, 하지만 민수 씨의 기대에 찬 눈빛을 보니까 거절할 수가 없더라고요. 네, 정말 좋아요. 제가 대답하자 민수 씨가 환하게 웃으셨어요. 그렇게 저희는 회사 몰래 비밀스러운 데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데이트 장소는 미넨에 있는 한 식당이었어요. 토요일 오후, 그 식당 앞에서 만났을 때 민수 씨가 말했어요. 오늘은 진짜 한국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식당 문을 열어주시면서 어서 오세요라고 한국어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식당에 들어가자마자 김치 냄새와 된장찌개 향이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정말 신기했어요. 독일 한복판에서 이런 향을 맡게 될 줄이야. 이게 김치찌개예요. 한국 사람들의 소울푸드죠. 민수 씨가 젓가락 사용법을 직접 손으로 가르쳐 주시면서 설명해 주셨어요. 그때 민수 씨의 따뜻한 손이 제 손을 감쌀 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첫 숟가락을 떠서 맛봤을 때. 우와, 정말 매콤해요. 하지만 계속 먹고 싶어져요. 제가 말하니까 민수 씨가 정말 기뻐하시더라고요. 바로 그거예요. 한국 음식의 마법이에요. 처음엔 낯설지만 중독성이 있거든요. 민수 씨가 웃으면서 더 많은 음식을 주문해 주셨어요. 그날 민수 씨는 한국의 정 문화에 대해서도 자세히 들려주셨습니다. 한국에는 정이라는 게 있어요. 혈연이 아니어도 진심으로 가족처럼 돌봐주는 마음이죠. 어려울 때 함께하고 기쁠 때도 함께 나누는 거예요. 다음 주에는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케이팝 공연에 갔어요. 민수 씨가 한국의 현대 문화도 경험해 보세요. 정말 에너지가 넘쳐요 라고 하면서 티켓을 미리 예약해 두셨거든요. 공연장에 들어갔을 때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독일 젊은이들이 한국어로 된 노래를 완벽하게 따라 부르고 있더라고요. 심지어 한국어 팬보드까지 들고 있었어요. 저 사람들이 한국어를 다 아는 건가요? 제가 놀라서 물어보니까 민수 씨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K-팝은 이제 전 세계 언어예요. 음악에는 정말 국경이 없거든요. 그 공연을 보면서 저는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경험했어요. 음악의 에너지, 춤의 열정, 그리고 희망적인 메시지까지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그날 밤 저는 인터넷으로 한국 음악을 찾아서 밤새 들었어요. 정말 다양하고 창의적인 음악들이 많더라고요. 세 번째 데이트는 한국 전통문화 체험 행사였습니다. 뒤셀도르프에서 열린 행사였는데 민수 씨가 한국의 뿌리도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제안해 주셨어요.
그곳에서 한복 체험을 할 수 있었는데 민수 씨가 꼭 입어보세요. 안나 씨한테 정말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라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분홍색 한복을 입고 거울을 봤을 때 정말 놀라웠어요. 평소 입던 딱딱한 정장과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거든요. 우아하면서도 편안하고 뭔가 숨겨져 있던 제 모습을 발견한 것 같았어요. 정말 아름다우세요. 한복이 안나 씨한테 이렇게 잘 어울릴 줄 몰랐어요. 민수 씨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씀하실 때 제 얼굴이 빨개졌어요. 그 순간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이 사람을 정말 좋아하고 있구나. 그날부터 저는 점점 민수와 한국에 매료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드라마도 보기 시작했고 한국어도 조금씩 배우려고 노력했어요. 안녕하세요를 제대로 발음했을 때 민수 씨가 발음이 정말 완벽해요. 한국어 선생님이 필요 없겠는데요? 라고 칭찬해 주셨어요. 매주 새로운 한국 문화를 경험했습니다. 한국 전통차 체험에서는 대추차의 달콤함에 감동했고 한국 요리 클래스에서는 김밥 만드는 법을 배웠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그 요리 클래스였어요. 빈밥을 말 때 민수 씨가 제 손을 잡고 직접 가르쳐 주셨는데 이렇게 꾹꾹 눌러주면서 단단히 말아주세요라고 하시면서 저희 손을 감싸주셨거든요. 그때 정말 떨렸어요. 한 달이 지나고 저희는 정말 가까운 사이가 되었습니다. 매주 만나는 게 저의 가장 큰 기쁨이었고 민수 씨와 함께 있으면 진짜 자유로웠어요. 어느 날 민수 씨가 말했어요. 안나 씨와 함께 있으면 정말 편안해요. 독일에 와서 이렇게 마음 편한 분을 만나게 될 줄 몰랐어요. 저도 완전히 같은 마음이에요. 민수 씨와 이야기할 때가 가장 행복해요. 제가 솔직하게 말하니까 민수 씨가 부끄러워하시면서도 기뻐하시더라고요. 2달째가 되면서. 저희 관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서로의 꿈과 고민을 나누고 미래에 대한 이야기도 하게 되었어요. 민수 씨는 한국의 발전된 모습, 사람들의 따뜻함, 그리고 무한한 가능성에 대해 들려주셨어요. 하지만 그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느 목요일 오후. 민수 씨의 표정이 평소와 달리 어두워 보였어요. 무슨 일인지 물어보니까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안나 씨. 저에게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민수 씨가 심각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곧 한국으로 돌아가야 해요. 파견 기간이 다음 달 말에 끝나거든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머리가 하얘지면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요? 꼭 가셔야 하나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보니까 민수 씨도 정말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회사 사정상 어쩔 수 없어요. 한국 본사에서 새로운 대형 프로젝트가 시작되어서 꼭 돌아가야 한다고 해요. 정말 미안해요. 그때 저는 현실을 직면해야 했습니다. 부모님의 반대가 뻔하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한국 사람과의 국제 연애라니. 우리 가문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민수 씨, 저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어요. 저도 정말 원하지만 저희 집안 사정이 너무 복잡해서 부모님이 절대 허락하지 않으실 거예요. 민수 씨는 제 상황을 이해해 주셨어요. 괜찮아요. 안나 씨, 저도 안나 씨의 어려운 상황을 충분히 이해해요. 무리하지 마세요. 마지막 주 동안 저희는 매일 만났습니다. 남은 시간을 모두 함께 보내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시간은 정말 빨리 흘러갔어요. 드디어 이별의 날이 왔습니다. 위넨 공항에서 민수 씨를 배웅하는데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안나 씨. 정말 고마웠어요. 독일에서 보낸 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추억이 될 거예요. 민수 씨가 제 손을 꼭 잡으시면서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저도요. 민수 씨 덕분에 진짜 제 모습을 찾을 수 있었어요. 정말 감사해요. 저는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예요. 그때까지 행복하세요. 민수 씨가 마지막 인사를 하고 출국장으로 사라져 갔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공항에서 눈물의 이별을 나누고 민수는 귀국했습니다. 결국 그를 보내기로 결심했지만 정말 후회가 밀려왔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며칠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민수 씨가 없는 일상이 정말 공허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몰랐어요. 이 이별이 제 인생의 가장 큰 전환점이 될 거라는 걸 말이에요. 민수 씨가 떠나고 난 후 석 달이 지났어요. 하지만 저는 그를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매일 아침 회사에 가면서도 점심시간이 되면서도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도 민수 씨 생각만 났어요. 그가 앉았던 회의실 자리를 볼 때마다, 함께 갔던 카페를 지날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거울 앞에 서서 생각했어요. 이게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인가? 부모님이 정해준 길을 그대로 걸어가는 것 말고 제가 진짜 원하는 건 뭘까 하고 말이에요. 그때 민수 씨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안나 씨는 분명히 본인만의 멋진 색깔이 있어요.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제 자신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었거든요. 결국 저는 결심했어요. 이별 후에도 그를 잊지 못한 안나는 결국 모든 걸 뒤로하고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싣기로 말이에요. 용기를 내요. 민수 씨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민수 씨, 저 한국에 가고 싶어요. 만날 수 있을까요? 몇 시간 후 민수 씨에게서 답장이 왔어요. 정말요? 언제 오세요? 공항에 마중 나갈게요. 회사에 휴가 신청을 내고 부모님께는 출장이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정말 죄송했지만 이번만큼은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해보고 싶었어요. 인천공항행 비행기표를 예약하면서 손이 떨렸어요. 정말 이래도 되는 걸까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더 이상 후회하며 살고 싶지 않았거든요. 비행기 안에서 11시간을 보내는 동안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수 씨를 다시 만나면 뭐라고 말할까? 한국은 어떤 모습일까?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정말 신기했어요. 공항 곳곳에 한글이 보이고 한국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리니까 민수 씨가 더 그리워졌습니다. 입국 심사를 받고 나와서 도착 게이트로 나가는데 민수 씨가 꽃다발을 들고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민수 씨. 제가 반가워서 부르니까 민수 씨가 돌아보시면서 환하게 웃으시더라고요. 안나 씨. 정말 오셨네요. 민수 씨가 달려와서 꽃다발을 건네주시면서 말했어요. 정말 와버렸어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니까 민수 씨가 감동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감격스러웠습니다. 눈물의 재회였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고 민수 씨도 눈물을 글썽이셨거든요. 정말 보고 싶었어요. 제가 울먹이며 말하니까 민수 씨가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저도요, 정말 많이 그리웠어요. 민수 씨의 따뜻한 품에 안겨서 저는 비로소 집에 온 것 같은 기분을 느꼈습니다. 공항에서 나와서 민수 씨가 말했어요. 우선 제 집에 가실래요? 짐도 놓으시고 쉬셔야죠. 그렇게 민수는 그녀를 자신의 자취집으로 데려갔습니다. 택시를 타고 가면서 민수 씨가 서울의 모습을 설명해 주셨어요. 저기 보이는 게 한강이에요. 서울 사람들의 휴식 공간이죠. 저 높은 건물들이 강남 지역이고요. 차창 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모습이 정말 역동적이었어요. 민수 씨가 살고 있는 곳은 홍대 근처의 작은 원룸이었습니다. 좁지만 깨끗해요. 들어가세요. 민수 씨가 문을 열어주시면서 말했어요. 그런데 현관 앞에서 민수가 무심히 신발 벗으라고 말하자 당황한 안나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신발을 벗으라고요. 저는 정말 당황했어요. 독일에서는 집에 들어갈 때 신발을 벗는 문화가 없었거든요. 게다가 처음 와본 남자의 집에서 신발을 벗는다는 게 좀 어색했어요. 아, 한국에서는 집에 들어갈 때 항상 신발을 벗어요. 바닥을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해서죠. 민수 씨가 자연스럽게 설명해 주셨어요. 조심스럽게 신발을 벗고 집 안으로 들어섰는데, 하지만 집 안으로 들어서자 따뜻한 온돌 보일러 시스템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바닥 왜 이렇게 따뜻한 거죠? 제가 놀라서 물어보니까 민수 씨가 자랑스럽게 설명해 주셨어요. 온돌이라고 해서 한국 전통 난방 시스템이에요. 바닥 아래로 뜨거운 물이나 공기가 지나가면서 바닥을 따뜻하게 만드는 거죠. 정말 신기했어요. 발바닥으로 느껴지는 따뜻함이 온몸으로 전해지더라고요. 이건 정말 지혜로운 문화네요. 한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세심하죠? 제가 감탄하면서 말하니까 민수 씨가 기뻐하셨어요. 맞아요. 추운 겨울에도 집 안에서는 따뜻하게 지낼 수 있어요. 신발을 벗는 이유도 이 따뜻한 바닥을 직접 느끼기 위해서예요. 그때부터 저는 한국 문화의 깊이를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단순해 보이는 것들에도 다 이유가 있고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 담겨 있더라고요. 민수 씨가 온돌 바닥에 작은 상을 차려놓고 한국 음식을 준비해 주셨어요. 배고프실 텐데 간단하게 드세요. 온돌 위에서 식사하며
훈훈한 분위기 속에서 서로의 마음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따뜻한 바닥에 앉아서 김치찌개를 먹으면서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민수 씨, 저 정말 많이 그리웠어요. 제가 솔직하게 말하니까 민수 씨도 진심을 털어놓으셨어요. 저도요, 독일에서 헤어질 때부터 계속 안나 씨 생각만 했어요. 혹시 다시 만날 수 있을까 하고 매일 기다렸거든요. 그날 밤, 저희는 새벽까지 이야기했어요. 서로 보고 싶었던 이야기.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이에요. 그렇게 안나는 돌아가기 전 일주일 동안 민수와 데이트를 하며 한국의 일상에 더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민수 씨가 근처에 작은 게스트하우스를 예약해 주셨어요. 여기서 지내시면서 편히 쉬세요. 제가 일 끝나고 매일 찾아뵐게요. 첫 번째 주말. 저희는 한강공원에 갔어요. 강변에 앉아서 치킨과 맥주를 시켜놓고 야경을 바라보는데 정말 로맨틱했습니다. 안나 씨. 정말 한국에 와주셔서 고마워요. 민수 씨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저야말로 민수 씨 덕분에 이렇게 아름다운 한국을 경험할 수 있어서 감사해요. 제가 대답하니까 민수 씨가 제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그때 한강 다리에 불이 켜지면서 정말 환상적인 모습이 되었어요. 와, 이런 야경이 매일 보이는 거예요? 제가 감탄하니까 민수 씨가 매일 봐도 안 질려요. 특히 안나 씨와 함께 보니까 더 아름다워 보이네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날 밤 게스트하우스로 돌아가면서 저는 확신했어요. 이 사람과 함께라면 정말 행복할 수 있겠구나. 평일에는 민수 씨가 회사에 가는 동안 저 혼자 서울을 둘러봤어요. 지하철을 타고 다니면서 한국 사람들의 일상을 관찰하는 게 재미있었습니다. 모두들 정말 바쁘게 움직이지만 지하철 안에서는 서로 자리를 양보하고 배려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저녁마다 민수 씨가 찾아와서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은 전통 한식당에서 불고기를 먹으면서 한국 문화에 대해 더 깊이 이야기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정말 가족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말하니까 민수 씨가 맞아요. 그래서 안나 씨 부모님께도 꼭 인사드리고 싶어요 라고 하셨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부모님의 반대가 뻔한 상황이었거든요. 또 다른 날에는 명동에서 쇼핑을 했는데 민수 씨가 한국 전통 액세서리를 선물해 주셨어요. 이걸 차고 계시면 한국을 기억해 주세요. 그때 정말 눈물이 날 뻔했어요. 마지막 날 밤, 민수 씨의 친구들과 만났어요. 삼겹살집에서 회식을 했는데 모두들 저를 진짜 가족처럼 대해주셨습니다. 안나 씨. 민수 얘가 매일 안나 씨 이야기만 해요. 한 친구가 농담조로 말하니까 민수 씨가 부끄러워하시더라고요. 정말 좋은 분을 만나셨네요. 민수얘 잘 부탁드려요. 다른 친구가 진심으로 말해주셨을 때 저는 정말 감동받았어요. 그날 밤 게스트하우스 앞에서 민수 씨와 작별 인사를 나눌 때 둘 다 말을 하지 못했어요. 안나 씨, 민수 씨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저 정말 안나 씨를 사랑해요. 이번에는 헤어지고 싶지 않아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도요. 민수 씨, 저도 정말 사랑해요. 그렇게 저희는 서로의 진심을 확인했어요. 일주일이 정말 빨리 지나갔지만 그 시간 동안 저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민수 씨와 한국에서의 삶이 제가 진짜 원하는 거라는 걸 말이에요. 공항에서 헤어질 때 민수 씨가 말했어요. 이번에는 정말 이별이 아니길 바라요. 저도요, 분명히 다시 만날 방법을 찾을게요. 제가 약속하면서 독일로 돌아왔어요. 귀국 후 본사에 한국 지사 근무 요청을 검토해봤습니다. 인사팀에 문의해보니까 실제로 가능하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라인하르트 양, 한국 지사 근무 신청이라니. 정말 의외네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인사 담당자가 물어보셨어요. 한국 시장을 더 깊이 이해하고 싶어서요. 앞으로 아시아 사업이 중요해질 것 같거든요. 저는 최대한 업무적인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서류를 검토해보니 정말 가능했어요. 그래서 정식으로 이직을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집에 가서 부모님께 말씀드렸을 때 귀족 가문인 부모는 절대 안 된다며 완강히 반대하셨어요. 안나야, 도대체 무슨 소리니? 한국에서 살겠다고. 아버지가 정말 화를 내셨습니다. 우리 라인하르트 가문의 후계자가 그런 먼 나라에서 살 수는 없어. 어머니도 반대하셨어요. 부모님, 저 정말 진지해요. 한국에서 제 진짜 모습을 찾았거든요. 제가 간절히 말씀드렸지만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제 방에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과연 제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번에도 포기해야 하는 걸까? 그런데 이틀 후,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민수 씨에게서 전화가 온 거예요, 안나 씨. 저 지금 독일에 있어요. 민수 씨의 목소리가 들렸을 때 정말 믿을 수 없었어요. 정말요? 어떻게 갑자기 제가 놀라서 말하니까 민수 씨가 말했습니다. 이번엔 내가 직접 갑니다. 그분들을 만나 뵙고 허락을 구하겠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감동받았어요. 민수는 그녀를 위해 독일로 날아가 정중하게 부모님을 찾아간 거였습니다. 다음 날 저녁, 민수 씨가 저희 집에 정식으로 방문하셨어요. 정장을 차려입고 정성스럽게 포장된 선물들을 들고 오셨는데 정말 멋있었습니다. 처음엔 문전박대였어요. 아버지가 너 따위가 어떻게 우리 가문의 사위를 하시면서 정말 화를 내셨거든요. 먼저 부모님께 정성을 다해 준비한 선물이 있습니다. 민수 씨가 깍듯하게 인사하시면서 선물을 건네드렸어요. 어머니께는 최고급 한국 홍삼 세트와 함께 손편지를 드렸습니다. 안나 씨에게서 어머님께서 관절이 좀 불편하시다고 들었어요. 한국에서 가장 좋다는 홍삼을 준비했습니다. 어머님 건강이 제게도 가장 중요하거든요. 아버지께는 한국의 전통차 세트와 함께 특별한 메모를 드렸어요. 아버님께서 업무 스트레스가 많으시다고 안나 씨가 걱정하고 계셔서 한국에서 마음을 편안하게 해준다는 전통차를 준비했습니다. 저도 앞으로 아버님의 건강을 함께 챙기고 싶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한 장의 사진을 더 꺼내셨어요. 그리고 이건 안나 씨 어릴 때 사진을 보고 한국 화가에게 부탁해서 그린 가족 초상화입니다. 안나 씨가 얼마나 부모님을 사랑하는지 알기 때문에 준비했어요. 어머니가 그 초상화를 보시고는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이렇게까지 안나 씨만큼 소중한 분들이시니까요. 앞으로 평생 부모님처럼 모시겠습니다. 어머니는 우리 딸은 귀족 가문의 후계자야. 내가 어떤 집안 출신인지나 알고 있니? 라고 차갑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민수 씨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 후 사흘 동안 매일 저희 집 앞에서 기다리셨거든요. 저는 진심입니다. 안나 씨를 정말 사랑하고 평생 행복하게 해드릴 자신이 있어요. 민수 씨가 계속 말씀하셨어요. 넷째 날 저녁, 아버지가 드디어 민수 씨와 단둘이 만나주셨습니다. 서재에서 위스키를 마시면서 민수 씨가 놀라운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사실 저에게 한국에서 정말 좋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승진과 함께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게 되는 자리였어요. 민수 씨가 진지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걸 포기했다는 건가? 아버지가 놀라서 물어보셨어요. 네, 포기했습니다. 대신 독일 지사 근무를 자원했어요. 안나 씨 곁에 있으면서 부모님 가까이에서 안나 씨를 돌보고 싶거든요. 민수 씨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자네 인생에서 중요한 기회를 포기하면서까지 부모님께서 안심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안나 씨가 고향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지 않도록 하고 싶었습니다. 제 승진보다 가족이 더 중요해요. 그 말을 들은 아버지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젊은이 정말 우리 딸을 사랑하는 게 맞구나. 며칠간의 노력 끝에 아버지와 단둘이 술을 마시며 진심을 전하고 결국 조건부로 허락을 받았습니다. 좋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 1년 후에 결혼하기 전까지 안나가 정말 행복한지 지켜볼 거야. 아버지가 말씀하셨을 때 저는 정말 기뻤어요. 그렇게 안나는 정식으로 라인하르트 테크 한국 지사 근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생활에 점점 익숙해져 갔어요. 서울에 도착한 첫날부터 모든 게 신기했어요. 지하철은 정말 편리하고 깨끗했고 편의점은 24시간 열려 있어서 놀라웠습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의 치안 의식과 친절함에 감동받았어요. 길을 잃었을 때 모르는 분이 직접 안내해 주시고 지하철에서 자리를 양보해 주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따뜻한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회사에서도 동료들이 저를 가족처럼 대해주셨어요. 안나 씨, 한국 생활 어때요? 뭐 어려운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그런 배려가 정말 고마웠어요. 민수 씨와의 관계도 더욱 깊어졌습니다. 매일 퇴근 후에 만나서 한국의 다양한 모습을 경험했어요. 전통시장에서 장보기, 찜질방에서 휴식하기, 한강에서 산책하기까지 말이에요. 한국어도 빠르게 늘었어요. 회사 동료들이 열심히 가르쳐 주셔서 반년 만에 업무에 지장이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1년이 흘렀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 민수 씨는 한강이 보이는 카페에서
프러포즈를 했습니다. 안나 씨. 저와 결혼해 주세요. 민수 씨가 반지를 꺼내면서 무릎을 꿇고 말했을 때 저는 눈물 속에서 예스를 외쳤어요. 네, 정말 좋아요. 제가 울면서 대답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시더라고요. 결혼 준비를 하면서 부모님께 소식을 전했어요. 처음에는 걱정하셨지만 제가 정말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시고 마음을 바꾸셨습니다. 결혼식 날 부모님이 한국에 직접 와서 참석해 주셨어요. 인천공항에서 부모님을 맞이할 때 정말 떨렸습니다. 안나야, 정말 행복해 보이는구나. 어머니가 저를 보시면서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한국의 발전된 모습을 보시고도 놀라셨어요. 이렇게 발전한 나라인 줄 몰랐구나. 민수 씨가 정말 좋은 분이네.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결혼식장에서 한국 전통 혼례와 서양식 예식을 모두 했어요. 한복을 입고 전통 혼례를 올릴 때 부모님이 정말 감동하셨습니다. 이제야 안심이 되는구나. 안나가 정말 행복해 보여. 아버지가 민수 씨에게 말씀하시면서 악수를 청하셨을 때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결혼 후에도 한국에서의 삶은 계속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사계절의 아름다움, 다양한 음식 문화,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이 좋았어요. 지금은 한국에서 살아가는 게 너무 자연스러워요. 김치도 직접 담글 수 있고 한국어로 업무도 완벽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가끔 독일에 있는 친구들이 물어봐요. 한국 생활이 어때? 그럴 때마다 저는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이제는 누군가가 시킨 인생이 아니라 내가 선택한 인생을 살고 있어요. 한국은 제 진짜 집이에요. 정말이에요. 한국에서 민수 씨와 함께 보내는 매일이 행복합니다. 제가 꿈꿔왔던 자유롭고 진정한 삶을 살고 있거든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세요.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 깊은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뵐게요.